안녕하십니까. 주말 잘 보내고 계십니까? 자, 오늘은 우리가 은퇴를 하고 나서 시니어들이 절대 말하면 안 되는 7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이가 들면 사기꾼들이 많이 달려듭니다. 아무래도 좀 어수룩하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노인들을 상대로 사기를 치는 스팸이나 사기 이런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런 나쁜 놈들을 우리가 근본적으로 이제 원천 봉쇄를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7가지를 절대 말하면 안 되는 것들, 행복한 은퇴 생활을 위해서 절대 하지 말아야 할 7가지 행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걸 잘 지키면요, 여러분의 재산도 지킬 수가 있고 또 여러 가지 사기로부터 피해를 입는 것, 이런 것들도 보호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귀를 쫑긋 세우시고 오늘 이야기를 잘 들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당신도 모르는 사이에 당신의 정보가 공유돼서 인터넷에 떠돌고 있습니다. 그런 일들이 좀 많죠. 게다가 요즘에는 또 믿을만한 회사들도 해킹을 당하고 있습니다. AT&T가 재작년에 해킹을 당했죠. 한국에서도 SK가 해킹을 당했습니다. 이런 개인정보가 해킹을 당하고 있는데, 자, 이름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준비만 잘하면 이 해킹에 대해서 별로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전에 비밀번호를 사이트마다 다 다르게 만드는 것을 갖다가 한번 제가 영상을 만들어 드린 적이 있습니다. 사실 비밀번호만 다 달라도 해킹 당할 가능성은 되게 적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하지만 오늘 말씀드리는 7가지 방법, 이걸 차근차근 좀 실행해 보시면요, 여러 가지로 절대 안전한 이런 상황을 갖다가 만들 수가 있으니까 여러분들 꼭 영상 보시고 지키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돈 자랑하면 안 됩니다. 돈과 관련된 거, 여러분이 내가 얼마가 있다, 은퇴 자금은 얼마 있다, 이런 얘기하는 거 바보입니다. 나이 들어서 돈 자랑하는 거 나 그냥 잡아먹으세요. 이런 소리입니다. 아프리카 세렝게티 초원에 있는 여러분은 그냥 사슴 같은 존재입니다. 근데 이 호랑이한테 나 그냥 물어가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거 똑같아요. 돈 자랑할 거 아닙니다. 내 순자산이 얼마가 있고 연금을 얼마 받고 그다음에 은행 어카운트에 얼마 있고, 이런 금융 정보는요, 본인의 배우자하고 본인이 이용하는 CPA 말고는 절대 공유하면 안 됩니다. CPA한테도 말 안 하면 여러분이 재정 도움을 못 받겠죠. 참고로 저는 CPA 같은 경우는 저도 미국에서 중고등학교, 대학교 다 나왔기 때문에 고등학교, 대학교 동창들, CPA들 몇 명이 있습니다. 근데 제 친구들한테도 일을 안 부탁해요. 왜 안 부탁하냐면 이게 알게 모르게 얘기가 돌아갑니다. 친구한테 CPA를 부탁하잖아요. 그럼 동창회니 뭐니 이런 데 갖고 걔 요즘에 돈 잘 벌더라. 이런 소리 나옵니다. 그럼 뭐가 문제죠? 제 돈을 노리는 사람이 생기고요. 직접적으로 노리지 않는다 하더라도 돈을 꿔달라, 사업 투자를 해달라, 이런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가족 중에서도 배우자 말고 자녀들과도 사실상 이런 거 조심해야 됩니다. 배우자는 같이 사니까 같이 공동체를 쓰니까 괜찮지만 자녀들도 분가하고 나면 남입니다. 그리고 또 형제들, 부모들, 그다음에 다른 일가 친척들 다 비밀로 해야 됩니다. 돈 얘기는 다 비밀로 해야 됩니다. 제일 큰 문제가 뭐냐? 이들로부터 압박을 받는다는 거예요. 돈 좀 꿔줘라. 혹은 사업에 좀 투자를 해달라. 이런 식으로 압박을 많이 받고, 또 이런 사람들이 또 알게 모르게 별 생각 없이 남들한테 얘기했는데 그 남이 듣고 이 사람이 범죄의 타겟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저희 사촌이, 제가 사촌한테 자랑했어요. 아유, 이번에 집회요부 다 하고 은행에 한 50만 불 있으니까 이제 별 걱정은 없어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 순간 어떻게 되죠? 사촌이 직접적으로 저한테 터는 거 아닌데 어디 가서 다른 사람한테 자랑하는 거예요. 자랑을 했는데 그중에서 나쁜 마음을 먹은 사람이 여러분께 접근해서, 아이고 안녕하세요 형님, 저 사촌 누구랑 저 친구예요. 아 그래, 아유 형님, 이번에 제가 좋은 비즈니스가 하나 있는데 형님 한번 투자해 보시겠어요? 이런 식으로 해서 접근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 얘기는 안 하는 겁니다. 돈 얘기하는 건 바보예요. 누구한테 돈 자랑합니까? 나이 들어서. 돈 자랑은 젊었을 때 하는 겁니다. 미국의 FBI 통계에 따르면요, 노년층이 사기로 매년 30억 달러 이상을 손해를 보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미국에서는 소셜 시큐리티 넘버, 이거 진짜 중요하죠. 소셜 넘버, 이거 잘 보관하는 게 진짜 중요합니다. 본인의 신원, 본인의 크레딧, 이것에 대한 키입니다. 소셜은 진짜 중요한 것입니다. 이걸 절대 아무한테나 막 공개를 하면 안 됩니다. 이 소셜 넘버가 공개가 되잖아요. 그러면 이 번호 갖고 본인의 아이디로 융자를 받을 수도 있고요. 가짜 아이디 만들어갖고 융자도 받고, 자동차 융자도 받고, 집 융자도 받고,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고 이걸 또 내가 아니다라고 또 증명하려면 몇 달에서부터 몇 년까지 걸릴 수도 있습니다. 이건 진짜 골아픕니다. 소셜 넘버가 솔직히 지금도 되게 구닥다리예요. 50년 전에 카드를 그대로 씁니다. 소셜 넘버 갖고 계신 분들 알죠? 사진 한 장 없어요. 본인임을 입증할 수가 없습니다. 소셜 넘버에. 게다가 소셜 넘버는 그냥 번호가 바깥에서 다 보입니다. 종이 쪽지 하나예요. 이걸 갖다가 도로 바꾼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요즘에 하도 도용이 많이 되니까. 근데 한국 같은 데는 오히려 암호화시키고 이런 게 더 잘 돼 있습니다.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소셜 넘버만 공개되면 끝장이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이걸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뭐냐? 신용 검사를 하는 신용 보고 회사에다가 여러분의 소셜 넘버를 갖다가 프리즈를 시키는 방법입니다. 크레딧 프리즈라고 합니다. 크레딧 프리즈라고 하는데 이 설정하는 거는 제가 밑에 링크를 올려놓을 테니까 이 세 곳에 가서 프리즈를 설정하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여기다 프리즈 설정하면 어떻게 되냐? 새로 어카운트를 만들 때 은행 어카운트를 만들든 융자를 받든 뭐하든 간에 신용보고서를 갖다 조회하는데 여러분의 허락 없이는 조회를 못하죠. 그러니까 사기꾼들이 여러분의 이름으로 절대 새 계좌를 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뭐 웬만한 주에서는 다 무료입니다. 예, 돈 따로 내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만약 필요할 때 내가 차를 산다, 뭐 집 융자를 한다, 그럼 일시적으로 해제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thaw 하죠. 예, 일시적으로 해제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해동한다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뭐 새로 모기지를 신청한다든가 자동차를 산다든가 아니면 융자를 받는다든가 잠시 해졌다가 다시 잠글 수가 있습니다. 미국에는 크레딧을 체크하는 3대 기관이 있습니다. 제가 실제로 하는 건 6, 7개 회사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3대 기관 여기는 꼭 체크합니다. 다른 회사를 체크하더라도 3대 기관 중에 하나는 체크합니다. 이 회사는 Experian이 있고 Equifax가 있고 TransUnion 이 세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Experian, Equifax, 그다음에 TransUnion 이 세 곳의 링크를 제가 고정 댓글에 올려놓을 테니까 꼭 여기 들어가고 신용 이 프리즈, 예, 크레딧 프리즈를 하시면 됩니다. 여기 들어가서 이름, 주소, 그다음에 소셜 넘버, 본인 식별 같은 거 다 하고요. 예, 여기 있는 링크는 제가 안내하는 링크 다 알려드리는 겁니다. 개인 식별번호 핀 넘버를 받게 됩니다. 이 핀 넘버는 절대 남이랑 공유하면 안 됩니다. 부부끼리만 공유하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나중에 신용을 해제할 때 이 핀 넘버가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좀 됩니다. 자, 근데 이거 말고 좀 비슷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크레딧 알러트, 프라우드 알러트라는 게 있어요. 이건 뭐냐면 누가 내 크레딧 카드로 뭘 오픈했다. 그러면 알림을 주는 거예요. 근데 누가 내 걸로 사기치려 한다. 그러면 알림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크레딧 알러트, 프라우드 알러트, 예, 이런 것들은 돈 받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오히려 이런 것들은 예, 무슨 은행이라든가 크레딧 카드 컴퍼니에서 밑에 보면 뭐 본인의 크레딧을 지키세요. 크레딧 알러트, 프라우드 알러트 뭐 이런 거 하면서 뭐 매년 얼마씩 오히려 돈 내라고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익스피리언, 에키팩스, 트랜스유니언 요거는 무료예요. 예, 요거는 뭐 대다수의 주에서는 다 무료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크레딧 알러트하고 프라우드 알러트는 무료가 아닌 경우가 있고 뭐 무료라 하더라도 요건 그렇게 강력하지 않아요. 왜냐? 이거는 누가 여러분의 소셜 넘버로 신용을 조회할 때 확인을 더하라고 몇 가지 질문을 더하는 것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질문도 안다. 그러면 뚫릴 수가 있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또 1년마다 갱신해야 됩니다. 돈을 안 내면 또 끊겨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건 1년마다 갱신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건 뭐 무의미하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크레딧 프리즈 제가 링크 올려놨습니다. 고정 댓글 보시고 아니면 설명란 보시면 거기 링크 있습니다. 그거 들어가셔갖고 다 프리즈를 시키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소셜 카드 넘버 예, 이거는 걱정을 안 하셔도 됩니다. 그 대신 좀 귀찮은 게 있죠. 예, 여러분이 자동차를 사러 간다. 예, 그러면 그때 또 앱에 들어가서 풀어야 되고요. 또 집을 산다. 그러면 또 풀어야 되는데 뭐 살다 보면 또 크레딧 체크하는 일이 또 몇 번이나 되겠습니까? 연세 드시면 뭐 있는 카드 잘 쓰시면 되고요. 또 집 뭐 사봤자 한두 번 예, 그러겠죠. 예, 그러니까 뭐 별 걱정 안 하시고 이걸 해놓으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합니다. 자, 세 번째 중요한 건 뭐냐? 집 주소를 쉽게 공개하지 말라는 거예요. 물론 집 주소를 공개 안 할 수가 없죠. 뭐 아마존이나 우체국 같은 데다가 뭐 집 주소 공개하죠. 뭐 물건 같은 거 오다면 집 주소 공개하는데 이거는 뭐 퍼블릭에 뭐 이렇게 나가는 게 아니라 그냥 이런 회사에서 들어오는 거니까 괜찮은데 낯선 사람한테 집 주소를 알려주는 거는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또 뭐가 있냐면요. 집에 사람 초대하는 것도 조금 조심하셔야 돼요. 연세가 드시면. 왜 그러냐? 그냥 노인분들 둘이 그냥 검소하게 사신다. 그러면 뭐 사람들 집에 와서 바베큐도 구워 먹고 뭐 이런 같은 건 괜찮은데 집안이 좀 잘 살아요. 근데 또 자랑하고 싶잖아요. 예, 사람들 불러다가 여기 있는 그림이 요게 몇만 불짜리고 나 이번에 시계 새로 샀는데 요 시계 얼마짜리고 이번에 차를 새로 샀는데 와이프는 이번에 티파니 목걸이를 샀는데 이번에 샤넬백을 샀는데 이거 바보입니다. 바보예요.
집에 이런 거 있는데 사람 부르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진짜 돈 많은 사람들은 어디 사는지 아십니까? 예. 하이라이스 콘도에 살아요. 미국에서 하이라이스 콘도. 거기 HOA도 비싸죠. 예. 그런 집들 몇백만 불짜리는 HOA도 뭐 몇천 불씩 합니다. 4, 5천 불씩 해요. 한국은 아파트에 많이 사는데 예, 미국은 그렇게 고층 아파트가 뉴욕 뭐 이런 데 같은데 시카고 일부 지역 빼놓고 많이 없죠. 하이라이스 콘도에 많이 삽니다. 라스베가스의 최고의 부자 지금 돌아가셨는데 리스 리코스토 하시는 이 회장님도 하이라이스 콘도 라스베가스 제일 좋은 하이라이스 콘도에 사셨어요. 왜 거기 살까요? 예, 함부로 집에 못 들어오니까. 근데 일반 주택은 미국의 주택 보시면 아시잖아요. 그냥 뒤뜰러 가서 유리창만 깨면 집에 들어오는 거 쉬워요. 그렇잖아요. 다들 집이 그냥 그렇게 방법이 완벽하게 되어 있지 않잖아요. 근데 집에 사람들 불러갖고 자랑을 했는데 거기다가 또 자랑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또 카카오톡에다가 올리고요. 나 이번에 여행 가. 또 그것도 자랑하고 싶어. 자랑 좋아하시는 분들은 계속 자랑합니다. 나 이번에 스페인 여행 가. 나 이번에 유럽 여행 가. 나 이번에 한국에 6개월 가. 있다 올게. 그럼 어떻게 되죠? 이 집이 범죄 타겟이 되는 겁니다. 그럼 집에 초대한 사람들, 그래서 내가 초대한 사람들은 다 나랑 알고 너무나 친한 사람들이야. 예, 그 사람들이 범죄를 저지른다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다음에 사람 속은 몰라요. 그분들 중에서도 범죄를 저지를 수도 있고 견물생심이라고 여러분과 친하고 진짜 형제 자매처럼 이렇게 지내는 분인데도 여러분이 한국 갔다. 그리고 또 이 집에 와보니까 뭐 CCTV도 없더라. 뭐 노인네들이니까 CCTV 쓰는 것도 모르더라. 근데 그때 롤렉스가 있는데 방에서 갖고 오더라. 그러면 그게 욕심이 나면 집에 와서 복면 쓰고 와서 유리창 깨고 왔고 롤렉스 시계 가져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한국 가는데 몇 달 동안 있으면 리포트도 못 하잖아요. 예, 그거 뭐 훔쳐갔는지 안 훔쳐갔는지 알 게 뭡니까? 예, 뭐 CCTV 달아놓고 경보 알람해서 다 달아놔봐도 소용없어요. 물건 훔쳐가면 끝입니다. 예, 그래서 이런 경우도 있고 집에 놀러 오신 분들이 다 착한 분이에요. 다 착한 분인데도 바깥에 나가서 또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 누구누구 그 김사장 집 있잖아. 그 사람 이제 나이 들어서 너무나 편하게 사는 것 같아. 너무 보기 좋아. 이제 경제적 여유가 있으니까 얼마 전에 롤렉스 시계 샀는데 그 시계도 예쁘더라. 그 부인 또 생일 선물로 이번에 샤넬백 하나 사다 줬다는데 야, 참 나도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어. 별 아무 악의 없이 얘기를 하는데 그걸 남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그 중에서는 또 나쁜 놈이 없을까? 여러분 집에 10명을 초대하잖아요. 예, 그러면 그 소문이 100명, 1000명으로 늘어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집에 소문 날 게 없어. 가보니까 아무것도 없어. 그럼 무슨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냥 보통 집이에요. 무슨 얘기를 할 거예요? 남의 집 가서. 그러면 그 소문이 안 나는 겁니다. 여러분 집에 와갖고 괜히 집에서 돈 자랑, 무슨 자랑, 폐물 자랑 이런 거 하잖아요. 그 소문은요. 10명만 데리고 오면 1000명, 10,000명한테 퍼지는 겁니다. 그게 범죄의 타겟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진짜 조심해야 됩니다. 한국 사람이라고 안 한다고요? 예, 많이 합니다. LA 같은 데 한국 사람들 범죄 많이 있어요. 예, 그런 거 훔쳐가는 거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집에 와갖고 이제 문 두들기고 이런 사람들도 항상 카메라를 보시고 필요 없는 사람은 그냥 문 열어주지 말고 쫓아내세요. 뭐 이제 공사하러 왔다. 뭐 수도국 직원이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잠시 집 밖에 나와서 여기 수도 새는 것 좀 봐라. 그리고 있는 동안 다른 사람이 집안에 들어와서 물건 훔쳐가는 경우 있습니다. 자, 그런 경우 어떻게 하죠? 만약에 불안하다. 백주대낮이다. 누가 수도국 직원이래. 옷도 입고 왔어. 여기 물이 새갖고 요거 좀 확인해야 된다. 그러면 같이 나가자는데 문을 걸어 잠그고 나가세요. 걸어 잠그고 나간 다음에 확인을 해보세요. 내 본인 신원 확인도 꼭 해보십시오. 이런 것도 사기가 많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어디 여행 가고 놀러 가고 이런 같은 거 솔직히 자랑할 거 못 돼요. 자랑할 거 못 되는데 저는 방송을 하니까 제가 한국 가 있으면 한국 가 있습니다. 예, 다 얘기는 하죠. 예, 다 얘기는 하는데 저는 여행 갔다 오잖아요. 그럼 여행 갔다 온 다음에 영상을 올려요. 예, 여행 가기 전에 뭐 얘기를 안 해요. 왜? 여행 간다고 뭐 광고할 일이 있으니까. 뭐 저는 큰 걱정 안 해요. 뭐 집에 좋은 게 없으니까 큰 걱정 안 합니다. 집에 비싼 게 없어요. 뭐 제일 비싼 거라고 제 노트북 컴퓨터가 제일 비쌀까? 좀 뭐 한국 갈 때 뭐 여행 갈 때 다 들고 가잖아요. 예, 집에 비싼 게 없어요. 집에 와서 뭐 가져갈 거예요? 예, 뭐 도마 가져갈 거예요? 칼 가져갈 거예요? 예, 뭐 밥솥 가져갈 거예요? 예, 그거 말고 뭐 가져갈 것도 없어요. 요즘엔 뭐 가전제품, TV 뭐 이런 것도 500불밖에 안 하잖아요. 그 정도는 또 보험 커도 되고, 예, 그러니까 솔직히 저는 가져갈 것도 없는데 돈 있는 분일수록 그래서 외로운 거야. 돈 있는 게 행복한 게 아니에요. 돈 있잖아, 사람들 초대를 못 해요. 그러니까 돈 있는 사람들 또 어떻게 하냐? 돈 있는 사람들은 돈 있는 사람들만 부르려고 그래요, 집에. 그러면 이제 돈 있는 사람이니까 욕심은 안 낸다고 생각하죠? 예, 그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돈 있는 사람들은 보편적으로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집이 있잖아요. 하우스 단지가 있으면 하우스 단지 안에 이제 파티할 수 있는 공간 같은 거 있고 이런 데 있죠. 예, 프로퍼리가 좀 좋은데 그래서 바베큐 구워 먹을 수 있고 혹은 그 안에 룸을 빌릴 수 있어요. 파티룸 같은 거. 그러니까 좀 좋은 시니어 타운이나 아니면 좀 좋은 이제 프로퍼리 예, 이런데 돈이 쌓고 집이 뭐 100만 불, 200만 불, 300만 불 뭐 이런 좋은 집에 살면 보편적으로 그런 프로퍼리가 있어요. 미리 예약하면 거기서 예약을 할 수 있습니다. 본인 집 주소 안 가르쳐 줘요. 거기서 파티하자고 그래요. 놀러 오라 그러면 거기서 밥 먹고 바베큐 먹고 그리고 보냅니다. 그게 속편한 겁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의 주변 사람을 의심하는 게 아닙니다. 예, 그 주변 사람들의 입방정 때문에 여러분의 재산이니 여러분이 범죄 타겟이 될 수 있는 게 금방 퍼져나가요. 10,000명한테 금방 퍼져나갑니다. 그러니까 그럴 수밖에 없어요. 사람들은 진짜 부자는 그렇게밖에 뭐 얘기를 못 하잖아요. 뭐 저도 뭐 부잣집에 갔다 오면 야, 뭐 이런 집이 있는데 뭐 이렇게 돈이 많더라. 아, 술 먹으면서 그런 얘기해요. 근데 저는 절대 누구라고 얘기 안 해요. 제가 아는 분이 있는데 근데 어느 집이라고 얘기도 안 해요. 절대 그런 얘기 안 합니다. 왜? 프라이버시 지켜드려요. 근데 저도 이제 사람이니까 신기한 거 보고 막 이러면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술 마시다 보면 아유, 안녕 집에 갔는데 그거 옛날에 200만 불 샀는데 지금 600만 불이더라. 예. 와, 참 집값이 진짜 오르는 거야. 이런 얘기는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안녕, 너 누구 알지? 어느 형? 아, 그 형 집이잖아. 거기 어느 동네 사는 그 형. 와, 그 집이 지금 650만 불이야. 야, 집에 들어갔더니 좋은 거 많더라. 얼마 전에 자전거 샀는데 자전거도 10,000불짜리 샀대. 이렇게 하면 개인정보 공개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남의 집 얘기할 때는요. 그 오픈하지 마세요. 그게 예입니다. 남의 집 놀러 가갖고 본인 믿고 예, 초대한 건데 남의 집 얘기, 남의 사생활을 갖다가 너무 누구누구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 그냥 말버릇이 그런 사람이 있어요. 나이가 들면 본인이 자존감이 없는 사람들은 꼭 말투가 이럽니다. 누구 알죠? 모르는데 아 있잖아 무슨 저 뭐 상공회에서 회장했던 사람 아니면 무슨 뭐 평통 회장했던 사람 김 회장 그 돈 엄청 많은데 나랑 되게 친하잖아. 이 사람은 돈 많은 사람 성공한 사람이 나랑 친하다가 자기의 자존감 바닥난 걸 갖다가 세운 사람이 많아요. 근데 그렇게 얘기하는 나이 드는 사람이 많아요. 이것도 별로 좋아 보이진 않아요. 여러분 연세 드시고 그거 좀 추잡해 보여요. 내가 아는 누가 있잖아. 이거 진짜 추잡해 보여요. 본인이 내세울 게 얼마 없으면 내가 아는 누구가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 그런 얘기를 하면서 그 집에 뭐가 있다. 타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사람 초대하고 싶겠냐고.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 이름 팔아먹는 사람이 있어요. 아, 캠피디 내가 아는데. 근데 저는 털어갈 게 없어. 저희 집은. 그러니까 저는 걱정 안 하는데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예, 그러기 때문에 집 주소, 그다음에 집을 비우는 시간 이런 거 절대 올리지 마세요. 뭐 페이스북, 카카오 뭐 스토리 이런 데다가 나 이번에 유럽 여행 일주일 갔다 온다. 갔다 온 다음에 자랑하세요. 가기 전에 자랑하지 마십시오. 절대. 예, 갔다 온 다음에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자, 네 번째는 우리가 이메일 진짜 많이 쓰죠. 예, 이메일을 3개로 나눠 쓰십시오. 3가지로 나눠 쓰십시오. 자, 한 개의 이메일은 금융 전문입니다. 무조건 은행 어카운트, 크레딧 카드, 투자 계정 이거는 다 금융 전용 이메일로 만드십시오. 그 이메일은 딱 그것만 쓸 수 있게 이렇게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가족과 친구들끼리 소식을 왔다 갔다 하는 이메일을 따로 하나 만드십시오. 그리고 나머지 3번째는 그냥 간단하게 어디 그냥 회원 가입해라 아니면 뭐 커스코 멤버십 들어라 아니면 샘스클럽 멤버십 들어라 AIRP 들어라 아니면 뭐 어디 뭐 회원 가입해갖고 아래에 회원 가입하면 뉴스레터를 보내준다. 광고도 많이 나오죠. 예, 쇼핑 및 스팸 전용으로 또 이메일 하나 만드십시오. 이 3가지가 필요합니다. 왜 필요한지 얘기해 드릴게요. 자꾸 컴퓨터는 보안 패치가 돼요. 전화기도 보안 패치가 되죠. 근데 기술은 계속 개발됩니다. 이 해킹하는 기술이 계속 개발돼요. 어느 날 금융 전용 이메일인데 여러분의 은행 어카운트 있고 있는데 거기서 어떤 이메일이 날라왔는데 여기 클릭해야 될 것 같아. 속았어 여러분이. 뭐 수도국에서 여러분께 20불씩 리베이트 준대. 여기를 클릭해서 돈을 받으래. 근데 주소 같은 건 제대로 안 보죠. 예. 그 보는 방법이 있는데 여러분께 설명드려도 연세가 드시면 그 눈도 잘 안 보이고 속아 넘어가기 쉬워요. 클릭했어. 클릭한 순간 여러분의 이메일을 통해서 여러분 안에 있는 이메일 다 읽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 은행 어카운트, 그다음에 무슨 뭐 크레딧 카드 이런 정보 있잖아요. 그거 다 뺏기는 거예요. 큰일 나죠. 예, 돈 문제니까 큰일 나죠. 그래서 금융 전용은 진짜 이건 아무한테도 안 알려줘야 됩니다. 어디에 함부로 쓰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금융 전용을 쓸 때는
그 금융 전형에는 은행, 크레딧 카드, 투자 정보 이런 것만 딱 하나 모으시고요. 가족과 친구끼리 소식 전하는 거. 예, 이것도 뭐 소식 전하는 거니까 이거는 모르는 사람이 오면 무조건 다 스팸. 보지 마세요. 그러니까 금융 전형은 딱 해갖고 여러분이 사용하고 있는 은행 아니잖아요. 보지 마세요. 내가 웰스파고 안 쓰는데 갑자기 웰스파고 왜 연락 왔다? 그냥 쓰레기통에 바로 쳐넣으세요. 열어보는 순간 해킹 나갈 수 있습니다. 쇼핑 및 스팸 전형은 여긴 중요한 정보 없잖아요. 예, 쇼핑하는 데는. 예, 그러니까 이걸 따로 쓰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래서 이메일 어카운트 3개 만드세요. 자, 이메일 어카운트 3개 만드는 게 복잡하다. 그러면 이렇게 만드세요. 이메일 주소를 갖다가 여러분이 뭐 예서 뭐 캠피디 이메일이다. 그러면 캠피디뱅크 @gmail.com. 예, 그런 이름 없겠지만. 예. 그다음에 campdfriend@gmail.com. 그다음에 campdshopping@gmail.com. 예, 이런 식으로 만들면 돼요. 안 까먹죠. 패스워드 이 3개 다 다르게 하세요. 다르게 하셔야 됩니다. 이거 한쪽이 뚫리면요. 패스워드 다른 쪽으로 뚫려요. 예, 그러니까 패스워드를 다르게 하고 모든 어카운트 패스워드를 완전 다 다르게 하면 되는데 이거는 제가 몇 번이고 영상에서 말씀드렸는데 이걸 어떻게 기억해? 예, 어떻게 기억하는 건 간단한 건 뭐냐면 시드 패스워드 만드는 거예요. 한 8자리 숫자와 무슨 글자가 적혀 있는 8자리를 만들고 그다음에 여러분이 들어가는 웹사이트 주소 있죠. 예, 거기서 예를 들어서 앞에 글자 하나, 뒤에 글자 2개, 거기다가 뭐 느낌표 하나, 그다음에 내 시드 패스워드, 예, 이런 식으로 컴비네이션 만들면 돼요. 그러면 모든 사이트 주소가 다 달라지겠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만들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메일 주소 3개 나누는 거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해야 될 거 많죠. 크레딧 프리즈 시키시고요. 그다음에 이메일 주소 3개 만드시고요. 집 주소 남한테 알려주시면 안 되고요. 돈 자랑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자, 5번째입니다. 요즘에 전화기 없이 못 살죠. 예, 모바일 전화번호, 셀러폰 전화번호. 요즘에 투스텝 버리피케이션이라고 적혀 있는 거 많이 보셨죠? 예, 이중 보안 장치라는 겁니다. 예, 이거는 뭐냐? 이중 보안 장치는 어떤 데 로그인하면 여러분 전화기로 문자가 띵 하고 날라옵니다. 그 문자에 있는 파스코드 6자리 숫자를 집어넣어야지 그때 열리는 겁니다. 이거 다 해놓으시는 게 좋습니다. 이거 다 해놓으시는 게 좋고요. 전화기는 파스워드 항상 걸어놓으시고요. 근데 만약에 전화기를 잃어먹으면 삼성도 요즘에 그런 거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애플 같은 경우는 원격으로 다 지울 수 있어요. 전화기 내용을. 그러니까 만약에 잃어버렸다. 그러면 원격으로 이제 다 지워버리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심 스와핑이라는 게 있어요. 심 스와핑이 뭐냐면 전화기 안에 이제 심 카드라고 유심 카드라고 이제 옛날에 이제 전화 이제 요만한 칩셋 카드를 집어넣죠. 요즘에는 그게 없습니다. 이심입니다. 그래서 이심 쓰는 게 더 안전해요. 솔직히. 심 스와핑은 뭐냐면 여러분의 이제 전화기로 문자 같은 걸 보내요. 문자 같은 걸 보내갖고 이게 뭐지? 뭐 예를 들어서 전기세 50불씩 환원해 드립니다. 딱 문자 보고 클릭했어요. 클릭을 했는데 그 클릭한 순간 여러분 전화기에 어떤 이상한 특정 소프트웨어가 깔려갖고 여러분 전화기에 있는 심카드 정보를 빼내갖고 이 심카드 정보로 다른 전화기로 여러분 전화기를 똑같이 카피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투스텝 버리피케이션에도 문제가 뭐냐? 띵 하고 문자가 오면 그 전화기도 문자가 오는 거예요. 그러면 해킹하기 쉽겠죠. 근데 이 일이 AT&T도 당했었고요. 그 다음에 뭐 제가 이번에 한국 갔을 때 SK도 그 대란이 났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심카드를 다 바꿔줬어요. 난리가 났었죠. 그래서 AT&T도 난리 났었고 SK도 난리가 났었습니다. 큰 회사도 이렇게 좀 당해요. 그래서 이거 중요한 건 뭐냐? 제일 좋은 방법은 여러분이 어떤 전화기로 비즈니스를 하시잖아요. 예. 전화기로 비즈니스 하신 분들은 전화기를 2대 갖고 계세요. 하나는 셀폰 갖고 비즈니스 하니까 누가 모르는 전화도 무조건 받아야 돼. 그럼 전화기 한 대가 필요해요. 근데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쓰는 전화기 있죠. 이 전화기로 중간에 뭐 크레딧 카드도 봐야 되고 뭐도 봐야 되고 안전해야 되잖아요. 예. 그래서 여기 있는 거는 만약에 여러분이 뭐 비즈니스 안 쓴다. 그러면 저는 이 전화기를 어떻게 하냐? 애플, 우리 삼성, 뭐 LG 그런 같은 거는 직접 또 알아보셔야 돼요. 어떻게 하는지. 저는 애플만 쓰니까. 애플에는 제가 등록한 전화번호 아니면 아예 전화가 못 오게 만들었어요. 전 전화기를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남이 전화를 걸어도 안 와요. 그러니까 이런 이상한 것들이 절대 안 옵니다. 스팸 전화가 안 울려요. 저는 절대 안 울립니다. 제가 등록한 전화번호 아니면 안 울려요. 그래서 최근에도 또 뭐 엊그저께도 연락 왔어요. 이제 제가 아는 또 지인 통해서 저한테 물어볼 거 있다고 해갖고 전화번호 알려달라 했던데 소용없어요. 제가 전화를 못 받아요. 예. 제가 그분 전화번호를 여기다 등록한 거 아닌 이상은 전화를 못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인생이 편해요.
근데 비즈니스를 하신다. 예, 전화기로 비즈니스 하신다. 그럼 그럴 수가 없지.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전화기 2대를 가지고 있는 거를 제가 권해드립니다. 왜? 다른 비즈니스 전화만 받는 거는 그냥 싸구려 전화기 사시면 돼요. 삼성이나 아이폰 같은 거 한 3년 지난 모델 있죠. 리퍼비시 모델. 예. 리퍼비시 모델 같은 경우는 아마존이나 이런 데서 막 100불, 200불이면 사요. 예. 그것도 전화만 받는 건 충분해요. 그러니까 그거를 쓰십시오. 비즈니스를 하신다. 여러분이 무슨 세일즈를 하신다. 아니면 뭐 여러분이 뭐 다른 일을 하신다. 뭐 부동산 하신다. 예. 그러면 전화 많이 받아야 되잖아요. 개인 전화는요. 아는 번호만 울리게 만드세요. 그래야지 여러분의 인생도 편하고 절대 스팸 전화도 안 옵니다. 그러니까 저는 절대 다른 전화가 안 오니까 제 주변 지인분들한테 제 전화번호 알려달라고 해봤자 죄송하지만 예 소용이 없어요. 예 제가 전화를 못 받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메일도 그렇게 얘기하죠. 우리 여기 있는 거는 광고 협찬문의 이메일입니다라고 제가 캠피디 스튜디오에 gmail.com 있는데 거기로 저한테 개인적으로 연락하셔도 제가 못 읽어요. 왜? 저는 이메일이 나눠져 있거든. 근데 그 이메일은 읽어주시고 관리해주신 분이 따로 있어요. 제 마케팅 쪽으로 관리하신 분. 그러니까 그분이 특별한 이메일 아니면 저한테 이메일 자체를 얘기 안 해줍니다. 뭐 저 개인적으로 캠페인과 얘기를 하고 싶어요. 식사를 하고 싶어요. 아니면 뭐 평택에 이사 가고 싶은데 좀 상의 좀 하고 싶어요. 예, 이런 같은 거는 그냥 그분이 저한테 얘기도 안 하고 다 지워버리기 때문에 솔직히 그쪽으로 이메일 보내도 소용이 없어요. 거기로 이메일 오는 것 중에서는 뭐 광고를 하고 싶습니다. 아니면 협찬을 해갖고 뭐 한국 쪽이랑 같이 하고 싶습니다. 뭐 얼마 전 같은 경우는 이제 충남에서 연락이 왔어요. 충청남도에서 연락이 와갖고 지방도시 같은 거 홍보 같은 거 하는 거 갖다가 캠핑인가 같이 하고 싶습니다. 예, 그런 거는 뭐 제가 필요하니까 그런 거 연락은 저한테 포워딩을 해줍니다. 제가 그 이메일까지 다 못 봐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여러분의 이메일 구분하는 거, 전화기도 구분하는 거 이거 진짜 중요하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화기가 비즈니스를 하신다. 그럼 비즈니스용 전화기 하나. 뭐 그렇게 돈 많이 안 들어가요. 예, 그리고 또 뭐 쉐어링 하면 되고 민트 모바일 뭐 제가 그전에 말씀드렸죠. 한 달에 그거 전화만 받는 건요. 한 달에 15불짜리 써도 돼요. 왜? 데이터 쓸 일 별로 없잖아요. 그냥 전화만 받는 거니까. 무제한이거든. 문자하고 전화 무제한이에요. 15불짜리가. 그러면 그냥 15불짜리다가 한 200불짜리 전화기 하나만 쓰시면 되는데 전화기 하나를 모든 걸 다 해서 위험하게 하실 필요 없어요. 개인 전화기는 개인으로만 쓰시고 여러분의 은행 어카운트를 보신다거나 크레딧 카드 보신다거나 개인 전화기로만 보세요. 이것만큼 안전한 게 없습니다. 자, 그래서 심 스와핑 이런 것들은 지금 뚫려요. AT&T 같은 회사도 뚫리고 SK 같은 데도 뚫리니까 안 뚫릴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예요. 전화기를 2대 갖고 있는 거예요. 아무 전화나 받아야 된다. 할 수 없이 받아야 된다. 그러면 전화기 따로 갖고 계시고 나는 아무 전화는 안 받아도 된다. 은퇴해서 그냥 아는 사람만 연락하면 된다. 네, 그러면 그냥 전화기 하나에다 갖고 모르는 전화, 내가 등록 안 된 전화는 아예 안 울리게 하세요. 그게 최고입니다. 그리고 누구 소개받고 좀 친해졌다. 그러면 여러분 이거 거절하는 거 되게 좋은 방법이 있어요. 예, 어떻게 하면 되냐면 누구 사석에서 만났어. 뭐 친해서 전화번호 그냥 알고 싶어요, 여러분. 뭐 여러분과 좀 친해지고 싶어요. 예. 그래서 친한 척하는데 난 이 사람과 그렇게 꽉 연락하고 싶지 않아. 그러면 이제 그분한테 내 전화번호를 달라는데 싫어요. 그럴 순 없잖아. 예. 그래서 드리긴 드리는데 여러분이 그분 전화번호를 갖다가 입력을 안 하면 돼요. 혹은 입력하는 척 해놓고 나중에 지우면 돼요. 그러면 안 울려요. 그럼 나중에 그분이 이제 나중에 뭐 몇 달이고 혹은 1년이고 있다가 다른 사석에서 연락 몇 번 드렸는데 잘 연락이 안 되네요. 그러면 아이고 죄송합니다. 제가 뭐 집에서 뭐 뒤에 가든 일 하고 올 때는 뭐 전화기를 꺼놓고 막 그래갖고 아니 뭐 핑계 대세요. 전화기가 오래돼서 요즘에 배터리가 금방 죽어요. 예, 그런 식으로 핑계 대시면 됩니다. 이것도 인간관계에 좀 컨트롤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리고 여섯 번째는 뭐냐면 이것도 나이 들어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네. 정치적인 견해를 밝히면 안 돼요. 아니 이게 정치병 걸린 분들 많다고 그죠. 나이 들고 갑자기 내가 누구를 지지하고 누구를 갖다가 막 하면 자기가 똑똑해졌다고 생각하는 사람 많아요. 네, 헛똑똑이에요. 영원한 우군도 없고 영원한 아군도 없어요. 정치에서는. 민주당, 공화당 할 거 없이 다 나쁜 놈들이에요. 언젠가는 민주당이 나쁜 짓 하고 언젠가는 공화당이 나쁜 짓 하는 겁니다. 은퇴 후에 평화롭게 살려면요. 절대 정치적 견해를 밝히면 안 됩니다. 특히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요즘에는 진짜 정치적으로 양극화가 되어 있어요. 이게 옛날처럼 그냥 너는 그쪽 좋아해? 난 이쪽 좋아해. 이 정도 끝나는 게 아니라 저쪽을 좋아한다 그러면 죽이려고 들어요. 진짜. 실제로 한국에서 막 그것 때문에 막 진짜 사람 죽이는 일도 생기고 부모와 자식이 의지하는 경우 있고 부부간에도
이혼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잖아요.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뭐 요즘에 뭐 트럼프가 워낙 깽판치니까 요즘엔 제 우영 밑에 댓글에도 뭐 트럼프 뭐 욕하냐 뭐 저한테 옛날에는 뭐 입에 담지 못할 얘기 뭐 그런 거 댓글 많이 달았어요. 예. 그 사람들이 그렇게 과격해진다니까. 저야 방송을 하니까 이야기를 하는 거지만 개인적으로 만난 자리에서 정치적인 얘기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봤자 좋을 거 없어요. 또 사람들이 당신을 똑똑하게 보냐? 아니에요. 저런 정치병 환자. 그러니까 정치에 관심 없는 사람은 정치 얘기하잖아요. 야, 그러면 아휴, 저 인간 진짜 쥐뿌리 모르면서 무식하면서 뭐 유튜브 몇 개 봤다고 정치 되게 한 척하네. 예, 재수없게 보지. 여러분을 존경해서 안 봐요. 뭐 정치 얘기 조금 하면 여러분이 유식해질 것 같아요? 아닙니다. 물론 자기의 선언은 있어요. 자기의 선언은 있지만 그런 얘기 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이 어떻게 울분을 토하고 얘기한다고 세상이 엄청나게 바뀌는 것도 아니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부모와 자식 간에도 정치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저는 우리 아이들과도 정치 얘기 안 해요. 우리 아이들 예 성향은 뭔지 알지? 예 대충 알지. 왜 몰라? 우리 새끼들인데 다 알지. 우리 아이들 저랑 완전 반대예요. 성향이. 우리 아이들은 민주당, 저는 공화당이에요. 완전 반대인데 아이들 절대 정치 얘기 안 합니다. 저 정치 얘기 안 하고요. 아이들도 아빠한테 정치 얘기 안 합니다. 절대 우리는 그거 얘기 안 해요. 누구 뽑았니? 예, 이런 얘기도 안 해요. 예, 누구 투표하니? 이런 얘기도 안 합니다. 그냥 사는 얘기만 해요. 우리는 살면서 필요한 지혜가 더 많지. 우리 아이들한테 얘기해 줘야 될 거는 네가 크면서 어떻게 저축을 하고 어떻게 노후 준비를 하고 이런 걸 얘기해 줘야지. 거기다 대고 지금 대통령이 좋네 나쁘네 그거 심어줘 봤자 얘들 인생에 뭐가 도움이 돼? 나이 들어서 정치 얘기하는 것만큼 미련 맞은 거 없어요. 이웃 떨어져 나가고 상대방을 갖다가 아주 극단적으로 싫어하는 사람도 생겨요. 앞에서는 예 그런 거 와서 그 뒤에 가서는 이제 당신을 씻기 시작해요. 당신을 욕하기 시작하고 당신한테 해를 주려고 합니다. 왜? 감정적으로 싫으니까. 너무 양화돼 갖고 한국도 양화하고 미국도 양화인데 너무 양화돼 갖고 앞에서는 아 그러세요 예 그래서 그렇게 지지하시는군요. 그렇게 듣고 와서 뒤로는 저 미친 영감탱이 저 누구를 지지해? 야 너 이제 두고 봐라. 뒤에 가서 나쁜 소리 다 하고요. 그다음에 여러분께 사기칠 일이 있으면 사기치려고 그러고 사기쳐도 여러분께 양심의 그 죄책감도 안 들어요. 왜? 나쁜 놈이라고 생각하니까. 정치 경험에다가 다르다는 이유로. 그 나이 들어서 정치 얘기하는 거 뭐 진짜 미련 맞아요. 여러분 앞에서 설득당한 것 같다? 안 당했어요. 정치는 안 바뀌어. 견해는 절대 안 바뀌어요. 설득당한 것도 아니야. 뒤로 가잖아요. 여러분 욕해요. 뭐 앞에서 싸우면 차라리 앞에서 싸우면 이제 적이다. 그리고 끝이지. 제일 무서운 사람은 얘 앞에서는 예 그래놓고 뒤에 와서 아 저 할망탱이 저 하라방탱이 저 미쳤어. 야 진짜 나중에 저거 두고 보자. 그리고 사기칠 기회 있으면 사기쳐요. 여러분 이용만 당해요. 정치적 견해 얘기 안 하는 거 6번째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7번째 비밀번호 이런 같은 거 되게 중요해요. 비밀번호 만드는 거 아까 말씀드렸죠. 시드 비밀번호 만드세요. 자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여러분의 CD 비밀번호를 만들어야 되는데 비밀번호가 지금 제일 많이 해킹당하는 이유가 뭐죠? 예, 제일 많이 쓰고 있는 비밀번호 미국에서 1, 2, 3, 4, 5, 6 1, 2, 3, ABC 이런 거예요. 이런 거 해킹당하기 쉽죠. 당연히. 자 그리고 여러분이 이제 비밀번호 만드는데 비밀번호가 사이트마다 다 다르면 해킹을 안 당해. 한쪽 사이트가 해킹당해도 다른 쪽이 해킹 안 당해. 똑같은 비밀번호가 아니니까. 근데 대다수 사람들은 비밀번호 외우기 귀찮다고 다 똑같은 패스워드를 써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씨앗 비밀번호가 필요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조금 복잡하게 뭐 78123 그다음에 78123 TQ 뭐 이런 식으로 만들자고 치자고요. 78123 TQ 여기다 뭐 특수부 하나 집으면 돼요. 78123 TQ 그다음에 우물정자 뭐 이런 식으로 하면 자 그게 씨앗이에요. 웹사이트 들어갔어. 웹사이트 들어갔는데 구글이야. 그러면 구글이 G로 시작했고 E로 끝나죠. 예, 그러면 G 대문자 그다음에 뭐 아까 금방 까먹었네. 78 뭐뭐뭐뭐 TQ 우물정 그다음에 끝에다 E 또 대문자. 네, 이런 식으로 룰을 정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좀 더 복잡하게 만든 방법 또 있어요. 뭐 78123 그러면 78 그다음에 두 번째 글자 다음에 첫 번째 사이트의 글자 집어넣고 그다음에 뭐 나머지 글자 집어넣고 사이트의 마지막 글자 집어넣고 혹은 마지막 두 개 글자 집어넣고 거기 갖다가 뭐 대문자를 적는가. 예. 요즘에 비밀번호의 거의 룰은 최소 8자. 그러니까 요즘에 10자 이상 요구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시드 파스워드는 8자 이상 만드는 게 좋습니다. 8자 이상 만들고 비밀번호 꼭 그러니까 비밀번호 말고 숫자와 알파벳이 섞여야 되고
거기다가 특수 문자가 꼭 들어가야 되고, 그러니까 그거로 CD를 하나 만들면 돼요. 이것만 안 까먹으면 됩니다. 그리고 대문자 꼭 하나 들어가야 됩니다. 예, 이렇게 하면 웬만한 데가 다 통해요. 자, 통하니까 거의 99%다 이 룰에 통합니다. 저도 그런 식으로 만들었어요. 이렇게 패스워드 만들면 사이트마다 패스워드를 절대 안 까먹습니다. 그리고 패스워드를 만들 때 본인 인생과 시드 패스워드도 본인 인생과 무관한 걸로 만드세요. 뭘 만드냐? 집 주소 어디? 앞에 1, 2, 3, 4 뭐 무슨 스트리트 1, 2, 3, 4 집 주소 집어넣는 거, 내 생일 집어넣는 거, 이런 거 제일 미래 맞은 거예요. 추측당하기 쉽습니다. 해킹은 어디서 비롯된다? 내 주변인으로부터 비롯된다. 자, 그래서 이 비밀번호 만드는 방법은 알았죠. 그 다음에 비밀번호 만들면서 질문해요. 만약에 잃어버렸을 때 이 질문하는데 저는 이것만큼 미래하는 게 없어. 아니 IT 미국 그렇게 잘하고 한국 그렇게 잘하는데 이거는 진짜 나 진짜 다 바보들이야. 질문이라고 어머니의 결혼 전 성이 뭘까요? 태어난 곳은 뭘까요? 근데 반려동물의 이름 뭘까요? 첫 자동차는 뭘까요? 이런 질문들 하고 있어요. 이거 질문을 하는 거는 내 주변 사람들은 다 해킹하라는 얘기예요. 내 주변, 내 가족들은 다 안다는 얘기야. 누구나 유추할 수 있는 질문이잖아. 좋아하는 색깔은 빨간 커브 죽죽한 색깔. 얘 이렇게 안 적어요. 빨강, 파랑, 노랑. 대충 그 중에 하나야. 해킹 당해요. 이거 진짜 해킹 당하기 쉽습니다. 지금도 이 미련 맞은 질문을 하고 있는데 저는 이거에 대해서 다 답을 어떻게 하냐. 다 답을 엉뚱하게 답을 해요. 전혀 예측하지 못하게.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결혼 전에 어머니의 성은 코끼리. 그다음에 첫 반려동물의 이름은 그다음에 악어. 이런 식으로 하는 거야. 이걸 정해놓는 거야. 완전 상상을 골 때리게 하는 거지. 근데 이걸 안 까먹으려면 상상을 되게 골 때리게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이 어머님의 별명이 있었다고 치자고. 우리 어머님이 뭐 처녀 때는 뭐 고양이였다 별명이. 아니면 뭐 그냥 사슴이었다. 사슴 같은 늑망을. 예. 아니면 어머니가 좀 살짝 거친 돼지 같다. 이걸 이용하시라는 얘기예요. 그다음에 첫 반려동물 뭐 이름 같은 거. 이름 같은 것도 그냥 반려동물. 저랑 오래 알았던 사람들이 이걸 유추할 수 있잖아요. 예. 첫 반려동물 같은 것도 내가 진짜 말도 안 되는 동물인데 한번 키워보고 싶어. 아니면 공룡 중에 내가 좋아하는 게 있어. 근데 지금 공룡이 없잖아. 나는 그런 티라노사우루스를 갖다가 난 반려동물로 키워보고 싶어. 이거 해커들이 유추 못해. 첫 반려동물인데 어떻게 티라노사우루스가 나오냐고요. 예. 이런 것들을 이용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거는 진짜 바보 같은 질문이야. 내가 봤을 때는. 태어난 곳은 어디냐? 서울, 코리아 이렇게 적으면 안 돼요. 이거 다 해킹 당하기 너무 쉽지. 우리가 한국인인 거 다 안 돼. 예. 그래서 내가 가보고 싶은 나라인데 못 가본 데 있죠. 예. 페루, 나스카, 예, 이런 거 적어놓은 겁니다. 예, 제가 페루의 나스카 병원을 아직 못 가봤거든. 예, 그래서 페루의 나스카, 뭐 이런 데 같은데, 예, 아니면 진짜 아프리카의 모잠비크, 우간다, 뭐 이런 거 같은 거 적어놓는다든가 이름은 해킹을 못합니다. 그래서 유추 가능성을 줄이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이 해커들이 단 한 번의 시도로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음식을 맞출 확률이 20%라고 합니다. 5번 중에 한 번 뚫린다는 얘기예요. 좋아하는 음식은 그냥 햄버거, 아니 스테이크, 뭐 미국인들 같으면 예 이런 식으로 적겠죠. 막 피자 이런 거 적겠죠. 한국 사람 같으면 뭐 김치찌개, 된장찌개 뭐 이런 거 같은 적겠지. 이게 사람들 생각하는 게 다 비슷하니까 해킹 당할 가능성이 20%래요. 내 좋아하는 음식은 그러면 원숭이 골 요리 뭐 이런 거 적으면 뭐 누가 알겠어 그런 거 같은 거. 예, 악어 등가죽 벗긴 비프 적기, 악어 적기 이런 거 같은 거 적으면 누가 알겠냐고. 되게 엉뚱한 질문을 하시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종이에다가 패스워드 다 적어 다니시는 분도 있어요. 제일 위험한 짓입니다. 이게 패스워드 까먹는다고 종이에다가 요만한 종이에다가 수첩에다가 패스워드 다 집어넣고 다니시는 분인데 절대 위험한 일입니다. 절대 위험한 일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거 지갑 잊어버리면 여러분 다 털리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뭐 몇 개 있었는지도 모르잖아. 그거 다 바꿔야 돼 패스워드. 예. 게다가 거기에 아까처럼 제가 말한 패스워드 룰을 만든다고 치자고요. 이거 보면 좀 센스 있는 사람은 이 사람이 이런 식으로 룰을 만드는구나 다 느껴요. 절대 종이에다 적는 거 아닙니다. 그러면 어디다 하면 좋냐? 여러분 그 요즘에 구글 크롬 브라우저 같은 거 쓰면 파스키라는 게 있어요. 예, 마스터 패스워드 하나 집어넣고 거기다 기록하는 게 있고 사파리도 있고 근데 저는 이것도 솔직히 안 좋아요. 근데 안 좋아하는데 그래도 요건 괜찮은 게 뭐냐? 제 컴퓨터나 제 전화기를 훔쳐가지 않는 이상은 요거는 못해요. 근데 제 컴퓨터도 그렇고 제 전화기도 그렇고 이걸 킬려면 또 패스워드가 필요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2 중 3 중에 보안 장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파스키 같은 거에 쓰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이 이제 클라우드 있죠. 예, 구글 드라이브 같은 거 쓰시면 구글 드라이브 들어가는 것도 로그인을 해야죠. 구글 드라이브 안에다가 여러분이 이런 파일 갖다가 엑셀 차트 시트 같은 데다 따로 정리하는 거예요. 패스워드니 뭐 이런 거 같은 거 따로 정리하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그거를 여는데도 또 패스워드 또 걸어놓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마스터 패스워드는 진짜 중요해요. 여러분이 만약에 몸이 아파 돌아가시기 전에 예, 그런 거는 마스터 패스워드를 자녀들과 이제 배우자한테 알려주시면 됩니다. 그럼 그거 하나로 다 해결이 된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나이 들면 사기꾼들이 많아요. 다시 한번 말하지만 여러분들은 세렝게티 초원의 사슴 같은 존재입니다. 이 영양 같은 존재예요. 이 사자 하이에나 가지고 눈에 불을 켜고 그냥 어떻게 하면 이 시니어들 사기 쳐먹을까 이런 나쁜 놈들 세상에 우글벅적합니다. 오늘 말씀드린 7가지 잘 지키시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의 돈은 안전합니다. 많은 분들이요. 연세 드신 분들이 제가 안타까운 게 지금도 체크를 쓰세요. 카드를 안 쓰는데 해킹당한다. 여러분 체크 쓰는 게 해킹당하기 더 쉬워요. 근데 여러분 뉴스 보면서 카드 써서 해킹당했다는 거 보는 거예요. 오늘 말한 7가지만 지키잖아요. 크레딧 카드 쓰는 게 해킹당할 가능성이 훨씬 더 적어요. 그리고 한국 가면서 꼭 캐시 바꿔 가신 분들이 있어요. 이해 안 갑니다. 캐시 바꿔서 동대문 시장 가면 환율 많이 쳐준다는데 예, 오늘 환율이 최고 환율이라고 누가 장담할까요? 오늘 1,400원 바꿨는데 2주 있다가 1,500원 되면 여러분 손해인데 제가 카드 쓰라고 하잖아요. 카드를 쓰잖아요. 예, 카드를 쓰면 그냥 그날 환율이에요. 오늘은 1,400원, 오늘은 1,380원, 어떤 날은 1,500원. 그 돈이 그 돈이에요. 그리고 카드 쓰면 여러 가지 베네핏 많이 있잖아요. 근데 그게 불안하대. 카드 쓰는 게 해킹 당할까 봐 불안하대. 해킹 안 당하는 방법은요. 여러분 카드도 3개를 나누세요. 금액 작은 거 있죠. 예, 금액 작은 거 어디 갔는데 꼭 이렇게 긁어야 돼요. 긁는 것밖에 없어. 근데 카드를 쓸 수밖에 없어. 현찰이 없어. 그런 데는 긁는 데는 현찰 쓰는 게 나아요. 왜? 요거는 해킹 당하기 쉬워. 긁는 거는. 근데 여러분이 이 긁는 데서 꼭 카드를 쓴다. 그러면 그냥 카드 리밋 500불, 1,000불짜리 예, 이거 그거로 긁으세요. 그리고 칩 있죠. 여기 칩. 칩 집어넣는데 칩이 카드가 통째로 들어가면 안 됩니다. 절반 이상 나와 있어야 돼요. 네, 끝까지 들어가는 거는 아니에요. 이건 사기를 칠 수 있어. 칩이 들어가면 요거는 해킹 안 당해요. 그리고 요즘엔 더 좋은 거 있죠. 탭, 삑 하는 거. 예. 삑 하는 게 있는데 삑 하는 걸로 하면 되는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요즘 삑 하는 것 때문에 이 지갑에다가 이렇게 넣고 다니면 여러분의 지갑을 스치면서 요거 정보를 빼낼 수 있을 수도 있는데 이 칩은 해킹을 안 당해요. 해킹을 안 당한 이유는 테크니컬리 제가 다 설명드리면 너무 복잡하고 이 칩에는 어떤 특정 넘버가 들어있는 게 아니에요. 매번 번호가 바뀌어요. 상호 교류를 하면서. 그러니까 이게 암호하고 똑같은 거예요. 우리 군대 가신 어르신분들은 아시죠? 예, 암호 매일매일 바뀌죠. 왜 매일매일 바꿉니까? 예, 매일매일 바꿔야지 암호가 노출이 안 되니까. 요거는 될 때마다 암호가 바뀌어요. 될 때마다 어떻게 바뀌냐? 이 단말기에서 고구마. 그러면 여기는 감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 암호 하시는 분들 아시죠? 근데 얘가 고구마 그런데 감자를 해줘야 되는데 얘가 사과 그럼 얘는 배가 해줘야 되는데 감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안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런 카드는 솔직히 지나가면서 해킹을 해도 안 걸려요. 그래서 요즘에는 아예 카드 자체가 매그네틱 스트랩이 그냥 안 되는 카드들도 많이 있어요. 요즘에는. 예. 그래서 매그네틱 스트랩이 안 되게 하는 카드도 있고 번호가 계속 바뀌게 하는 카드도 있습니다. 그런 거 쓰시면 안전해요. 여러분들 그냥 전화기에다 하고 크레딧 카드 쓰는 게 더 위험하다 생각하는데 재래 방식이 더 위험합니다. 지금 소셜이 위험한 거는 50년째 똑같은 모양으로 쓰니까 위험한 거예요. 70년 가까이죠. 예. 그래서 쓰니까 위험한 거고 현찰 쓰는 게 제일 위험하고 사기당하기 제일 좋고요. 현찰을 훔쳐가면 아소리도 못해요. 여러분 집에 도둑이 들었어. 아까처럼 돈 자랑하다 도둑이 들었어. 크레딧 카드 가져가봤자 뭐 할 건데 스탑시키면 땡인데 현찰 가져가면 땡이에요. 무슨 수로 찾을 거야? 못 찾아요. 여러분 폐물 무슨 수로 찾을 거야? 자, 그래서 빠르게 다시 한번 설명드립니다. 첫 번째, 돈 자랑하지 마라. 배우자 말고는 돈 자랑하지 마라. CPA도 본인이랑 너무 친한 사람, 제 주변과 연관 있는 사람은 하면 안 된다. 두 번째, 소셜 넘버 노출하면 안 되기 때문에 에퀴페리안, 에퀴팩스, 트랜스유니언 이 세 곳 링크 밑에다 걸어놓을 테니까 여기 들어갔고 크레딧 프리즈 꼭 시키시길 바랍니다. 자, 세 번째, 집 주소 공개하는 거는 배달시키는 거 말고 공개하지 말고요. 집에 사람 초대하는 것도 집에서 사람 초대하고 검소하게 사는 분은 아니면 부잣집이면 집에 초대하지 마십시오. 아니면 하이라이즈 빌딩 해갖고 들어올 때 다 시큐리티 검사하는데 아니면 하지 마십시오. 자, 그리고 네 번째 이메일 주소는 3개로 나눠라.
하나는 금융 전용, 하나는 가족과 친구들 연락하는데, 하나는 그냥 나머지 잡다한 거 쓰는 쇼핑, 스팸, 이런 거 같은 거 받는 이메일 주소 3개를 따로 갖고 있어라. 자, 5번째는 이 셀라폰 전화번호. 셀라폰 전화번호는 투스텝 베리피케이션. 요거를 갖다가 하는 게 좋고요. eSIM 쓰는 게 솔직히 더 좋긴 합니다. 그리고 전화를 갖다가 꼭 비즈니스 하는 거 아닌 이상, 비즈니스 하신 분들은 전화기 따로 갖고 계시고, 비즈니스 안 하시고 그냥 전화 아는 사람한테만 받고 싶다, 전화번호 등록된 사람만 울리게 설정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6번째, 정치적 견해 절대 밝히지 마라. 사람들이 여러분을 똑똑하게 보는 게 아니라 여러분과 같이 동조를 하면 친해질 수 있지만, 여러분과 동조를 안 하는 사람은 모르죠. 앞에서는 동조한 척하면서 뒤에 가서 반감을 가질 수 있습니다. 결국 여러분의 인생의 적이 됩니다. 마지막 7번째, 비밀번호 CD 번호를 해갖고 잘 만드시고요. 그 다음에 비밀번호 풀 때 물어보는 질문 있죠. 이거 엉뚱하게 만드십시오. 그냥 어머니 성, 태어난 곳 서울, 코리아 이렇게 적으면 해킹 당하기 쉽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러 가지 말씀드렸는데 이거 지키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노후에 여러분의 돈을 안전하게 보관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내용도 또 좋았다고 생각하시면 좋아요는 무조건 눌러주시고요. 여러분의 댓글 만약에 달아주시면 제가 얼마나 기쁜지 아시죠? 댓글 달아주는 것 때문에 제가 이렇게 영상 만드는 겁니다. 자, 댓글 많이 달아주시고, 그 다음에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구독 버튼 누르시고, 모르면 옆에 분한테 물어보세요. 구독돼 있으면 또 누르면 구독 풀립니다. 구독돼 있는 분들은 또 누르실 필요 없고, 옆에 종 모양 누르면 내일 또 영상 나옵니다. 그러면 여러분께 필요한 정보 나올 때마다 딱딱 알림이 오니까 놓치지 않고 다 볼 수가 있죠. 오늘도 내용이 좋았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만 알고 가시지 마시고 다 알려주세요. 이거 다른 분들한테 알려준다고 여러분의 보안이 취약해지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되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인생의 중요한 얘기고, 특히 시니어가 돼서 더 중요한 얘기니까 이런 정보 여러분과 항상 공유하고 싶은 캠피디였습니다. 자,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파이팅!